안녕하세요. 브리즈원의 달라스 머니 코치 써닐리입니다. 앞으로 연령대별 재정 코칭을 해드릴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자영업을 하시는 40대 초반의 우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이제 40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40대에서 50대 초반, 50대에서 60대 초반, 6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나이대별로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생각을 시작해야 될까를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40 초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 시기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좀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셨을 때 좀 생각의 변화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재정 상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신 게 있으셨나요?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사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커졌고 그러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지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가는 지출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지출 때문에 뭐 가장 간단한 답은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버시면 돼요. 그거 누가 몰라?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애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확 바뀌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나보다는 아이들 우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든지 아이들을 해주는 게 좋은 생각이지만 그 전에 부모가 먼저 사실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뭐 구명조끼를 입고 하는 거를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애들을 데리고 탔다 아니면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구명조끼도 안 하고 있는데 딴 사람 도와줄 수가 없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아 내가 먼저 준비가 되는 게 맞겠구나가 생각이 딱 드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이런 미국에서 재정 쪽은 아무래도 2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떤 포뮬라식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표님은 한 달에 어떤 고정 수입과 지출이 어떤 식이신지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한 10,000불 정도가 되고요. 10,000달러 정도. 그리고 고정 지출은 뭐 하우스페이, 차페이 모든 걸 하면 한 7,000달러 정도. 그러시군요. 그럼 매달 3,000불이 남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3,000달러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남는 거를 혹시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일단은 저축을 하는 개념이죠. 주식을 산다던가. 주식이나. 뭐 매달 3,000달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이제 평균. 뭐 잉여 자산이 통장에 남아 있어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쨌든 돈이 일단 이제 체킹 어카운트나 어카운트에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놔두시고 거기서 예를 들면 7,000불 정도의 어떤 그 비용이 나가고 돈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 통장을 뭐 따로 저희가 지출하는 통장, 수입하는 통장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한 통장에서 지출과 수입이 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들은 지금 약간 인컴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괜찮으시고 높은 편이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월급이나 아니면 그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해도 아주 많다고 해도 2, 3만 불 된다고 해도 많은 경우 돈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와야 돼. 이분 닥터들도 페이 month to month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하여튼 어떤 틀이나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넉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출이 많이 되는 기대를 일단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가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는 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수입과 지출의 어떠한 구조를
나의 우리 가게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내가 좀 저축을 할 수 있구나, 없구나, 몇 프로 저축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고정 수입과 고정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니즈, 그러니까 꼭 한 달에 들어가야 될 생활비 안에서 내가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뭐 특별히 외식을 많이 안 하고 여행 가지 않아도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니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큰 지장이 없지만 있어야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원츠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할 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만 되는 인컴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한 달에 뭐 집으로 모르게지 다 페이하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모르게지 나가는 거, 뭐 다른 여타 보험비, 아니면 식비, 뭐 의료비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5,000불이 들어간다. 그럼 5,000불은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돈이잖아. 내가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아무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야지만 생존이 되는 그런 돈을 니즈라고 하고, 그 외에 내가 추가로 뭐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거를 뭐 4번 외식을 한다던가,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한다던가, 여행을 꼭 뭐 6개월에 한 번씩 간다던가 하는 것들은 생존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원츠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출도 그렇게 내가 들어오는 돈을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니즈 영역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약간 플렉서블한 거죠. 네,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을 좀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이 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저축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고 남는 어떤 부분들 내가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카테고리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좀 시작일 것 같아요. 지출을 하시는데 그래도 되게 컨트롤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이거는 내가 좀 더 보고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스틸. 그렇죠. 일단은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거의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지출은. 왜냐면 몰기지, 차 페이먼트, 보험, 아이들 학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이제 좀 원츠로 뽑아본다면 일단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서브스크립션. 근데 애들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거? TV를 뭐 잘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안 보고요. 애들은 보겠죠. 애들은 좋아하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뭐 원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집안 구성원이 4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원츠지만 누군가에게는 니즈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차가 이제 저희가 세대인데 뭐 한 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른들이 둘이면은 차가 둘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세 개세요? 그렇게 되죠.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실 수 있겠다. 그중 이제 하나를 내가 2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생각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낭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할 때 저도 이제 자동차가 집에 4개예요. 근데 사람이 또 4명이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독립을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뭐 핸드폰 비도 같이 내주고 있고 자동차 보험도 같이 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안 되니까 내든 거를 그냥 이제 내주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자동차 보험료가 2배가 오른 거예요. 2배가. 근데 그때 새 차를 사긴 했었는데 그래서 자동차 보험비를 그렇게 2배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차를 다시 반납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결국 이제 저희 큰아들이 보고서는 이제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해갖고 찾았어요. 사실 온라인 걸 찾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온라인 걸 찾았는데 그 나가는 비슷한 조건이 exactly 똑같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 조건에서 들어가는 프리미엄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내는 것들을 이건 통신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보셔서 좀 싼 데가 있으면 바꾸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한 200불 그렇게 하면 200~300불이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300불은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150불에서 200불 정도는
이렇게 찾아보면 네. 새는 돈이나 다시 리스트럭처를 하면 좀 돈이 나오는 구석이 저는 있다고 전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자동 이렇게 보험료하고 그러니까 일반 그런 보험료하고 통신비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좀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굳이 이게 필요 없는데 꼭 사게 되는 것 중에서 커피를 좀 밖에서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이 더 맛있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무리 싸도 5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면은 20일이면 얼마예요? 100불이에요. 100불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가면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 사주고 그러면은 뭐 나만 먹어도 100불인데 같이 사면은 뭐 50불 더 나가면 한 150불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일매일 그냥 뭔가 담배 피시는 분들만 그런 거겠죠. 이거 꼭 필요해 하지만 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돈이 안 나가고 내가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매일 먹는 거를 뭐 이틀에 한 번씩으로 줄인다거나. 그래서 거기서도 한 50불 내지 뭐 70불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음료. 근데 그게 음료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그렇게 줄일 수가 있고 다른 것들 매달 나가는 구독 서비스 아까 얘기하신 거 유튜브 프리미엄 뭐 넷플릭스 또 음원 스트리밍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빈도가 낮으면 해지하던가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매 6개월 정도마다는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크게는 외식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을 볼 때 내가 좀 배가 좀 부를 때 가서 장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약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트에 무조건 막 담잖아요. 막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뭐 1+1 하면 담지 않으세요? 네, 저는 옛날에 많이 담았는데 지금은 좀 안 속아요. 1+1 하면은 나 저 원을 가져가도 다 소화가 안 된다고 많이 안 남는 편인데 네, 그런 것들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랑 그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말씀하신 대로 좀 배고플 때 가면 아이들도 이것저것 다 네네네네. 저도 그냥 네. 뭐 불필요하지만 네, 더 네.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나의 가격 지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목표나 자기 어떤 구조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한 달에 한 200~300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조 조정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까 이제 약간 잉여 자금이 좀 있다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얼마 정도 저축을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마이너스도 있으셨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한 4~5만 불은 저축을 6개월 동안요? 네. 그러면은 약간 카테고리가 너무 다르신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인데 대단하시네요. 좋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 지출을 많이 줄였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커피 같은 경우도 저 집에서 뭐 아까 보니까는 핸드폰도 중고로 사신다고 그래서 또 이런 거는 좀 저도 배워야 되겠네요. 저는 핸드폰 중고로 산다는 생각은 잘 못 해봤어요. 핸드폰을 중고로 사서 기능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줄이려고 네네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 지출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거를 줄이게 되는 거죠. 네네. 지금 4~5만 불? 뭐 이 정도는 어느 쪽을 뭐를 통해서 저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주식 어카운트나 아니요 그 그냥 생활하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아니 체킹 어카운트에? 네 체킹 어카운트에 그냥 계속 그럼 거기서 계속 크고 있어요? 돈이? 네, 계속 있고 이제 가끔 뭐 필요할 때 그 돈을 한 번에 쓰거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돈은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스탠바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세요? 저는 막 직업의식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안 시키실 수가 있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분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캐시, 현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이게 손해라는 건 좀 아시긴 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보고 있으면 뿌듯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좀 있으신 거를 저도 완전히 그건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돈을 보자면 이제 손해를 아주 극심하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는
돈이 좀 들어오시는 어떤 구조에 있으시니까 캐시플로우 있으시니까 돈을 좀 거기다 또 아껴 쓰시니까 잉여자금이 남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돈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돌아갈 때까지 못 모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남는 돈이 있으면 모으자. 근데 거의 남는 돈이 있게끔 돈이 캐시플로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씀씀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식은 먼저 나에게 페이해야 돼. 네. 나의 노후의 나, 그러니까 나의 훗날의 나, 60세의 나, 70세의 나에게 먼저 페이를 하는 거를 지키셔야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도 나가면 11조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아니면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도네이션은 또 하는데 나의 노후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조금 안 바뀌어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하시더라도 교회 11조를 하시더라도 그 10의 1조를 또 나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를 갖고 사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왜냐면은 답답하시겠죠. 이만큼 썼는데 줄었으니까. 근데 2, 3개월만 버티시면 또 요만큼이 이만큼이 돼요. 심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심리가. 굉장히 우리가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금방 또 그 돈이 다 안 줄 알고 쓰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사이에 24시간 언제나 돈이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뭐 대출 아니면은 뭐 카드, 부채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몰기지 있고요. 네네네. 자동차 페이먼트 있고요. 모기지는 리파이낸스 하셨어요? 저는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그때 코로나 전에 사서 이자가 좀 쌌습니다. 실례지면 이자가 얼마나? 2.25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집도 못 팔겠고 뭐 리파이낸스는 생각도 못 하시겠네요. 2.25라는 거는 들어는 봤지만 실제 누가 2.25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때 집을 안 살려고 그랬는데 이자가 좋아서 샀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거부터가 조금 재테크에 뭐 시작이 잘 기본이 잘 되셨네요. 운이 좋았죠.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정보를 받아서 또 와이프가 행동력이 좋아서 바로 그래요? 이거 하자 그러면 또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몰기지가 거의 빚이 많이 없으신 편이네요? 네. 뭐 학자금 빚 그런 것도 없으세요? 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대학에서 학비를 깎아줬어요? 의사 이런 분들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뭐 학부나 대학원은 이제 회사에서 좀 지원을 그러니까 사실 40대 초반에 보통 분 중에서는 탑 10%에서도 조금 상위 쪽에 계신 것 같아갖고 약간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뭐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이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여러 가지 뭐 사람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많이 잘 뭔가를 준비를 하신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제 조금 인핸스먼트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도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것부터 사실은 갚아 나가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고려할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빚을 다 갚았다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럼 성취감을 느끼려면 가장 적은 빚부터 갚아야지 이거 하나 X 치고 나머지가 앞으로 3개 남았다. 이렇게 가는 순서가 훨씬 더 행동을 유발하고 실제적으로 빚을 빨리 갚는데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빚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빚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빨리 갚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투자 마인드가 좀 사실은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지는 않으셨으니까. 근데 미국에서의 빚은 데트는 투자를 봤을 때는 물론 마이너스이지만 그게 가장 마이너스, 그거는 무조건 빨리 없애야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는 투자율에 따라서 빚의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이자율이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레이트가 좀 낮은 편이면 다른 쪽에 투자 수익이 높으면 사실 이거를 그냥 갚는 시스템으로 그냥 하고
계속 예를 들면 몰개지가 그런 거겠죠. 2.25면은 굉장히 낮은 금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2.25%는 예를 들어서 이제 15년일 것 같은데 뭐 15년 내지는 20년.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캐시플로우를 그 돈을 다 갚지 않고 그 캐시플로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빚을 무조건 갚는다. 무조건 모든 게 배드 데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빚이 그러니까 몰개지가 보통 6 내지 7% 정도가 많으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나 그 전에 우리가 low interest 그 에라였었을 때 그래서 많이 리파이낸스가 성행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들은 전략을 따로 세울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빚을 갚는 게 맞는데 그것도 스케줄을 정해서 빚을 갚으면서도 내가 저쪽 시작하는 걸 다 동시에 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난 빚은 무조건 다 갚아야지 뭘 시작하겠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베스트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예, 같이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복리로 드러나는 그러한 계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은 아마 이거는 좀 그래도 잉여 자금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따로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비상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머전시 펀드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몇 개월치 생활비 정도가 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게 비상금은 와이프가 관리를 해가지고요. 제가 물어볼 그러면, 때마다 금액이 네. 달라져요. 그럼 잉여금도 있으신데 비상금은 또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업데이트된 금액은 어느 정도셨어요? 분명히 저한테 네. 3만 불이라 그랬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네. 또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1만 불이라고 그러고요. 아 그래요? 너무 와이프가 네. 제가 그 돈을 네. 어떻게 할까봐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요. 다른데 서로 한 약간 3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비자금 분위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는 서로 의논하지 않아도 내가 좀 쓸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아니요, 의논은 해야죠. 의논은 하지만 네, 비상금으로는 네, 갖고 있고. 네네. 그러시군요. 3만 달러 정도는 네. 생각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캐주얼한 비상자금은 대략적으로 3 내지 6개월의 생활비예요. 근데 아까 이제 들어오시는 게 10,000불이고 생활비는 한 7천 네. 정도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3만 불이면 그래도 미니멈은 되시는 거죠.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도 6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한 5, 6만 불을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 이머전시 펀드에서의 더 바람직한 것은 2년 정도의 생활비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왜 그게 더 바람직할까? 왜 그럴까요? 디서빌리티가 생길 수 있나요? 되게 굉장히 이쪽으로 이렇게 감각이 정말 있으시네요. 디서빌리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뭐 3개월, 6개월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동산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급하면 그거를 제값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좀 싸게 팔아야 돼. 손해를 엄청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년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놓으면 여유 있게 팔 수가 있는 거죠. 손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자산가들일 경우에는 한 2년 정도의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경우에는 7,000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일까요? 한 14만 불, 10만 불이 넘는 금액을 좀 따로 갖고 있으면 따로 갖고 있는 것이 뭐 꼭 은행에만 있어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돈을 내가 유동성이 있는 어떤 곳에 놔둘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그런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훨씬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협의로 보자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갖고 계셔야 반드시. 예, 그래도 뭔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셔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는 이제 뭐 옛날 삼성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거기 있는 거를 어떻게 아직도 거기 있나요? 네, 아직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어카운트 밸런스가 많으신가요? 10만 불 이상이신가요? 네, 이상이요. 근데 아직 거기 놔두셨어요? 네. 여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딱히
쓸 때도 없었고요. 그거를 실제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컨트롤을 그 금액에서 절반은 제가 컨트롤하고 절반은 뭐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 있으시군요. 네네네. 근데 한 가지 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401k는 실제 마스터 오너는 삼성의 옛날 그 직장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서브 오너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토탈 컨트롤이 디렉트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매니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약간의 어떻게 하겠다 그 조정은 하시겠죠. 포트폴리오 조정은. 그러나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서 그걸 만약에 나라에서 어떻게 뭐 그런 사태가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죠. 만약에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 내 걸로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거기에다가 컨테스트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거기 속해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회사에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서 실제로 저희는 만약에 내가 회사를 퇴사해서 옛날 401k를 거기서 갖고 있으면 갖고 나오셔도 내가 컨트롤 하시는 게 일단 내가 디렉트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꺼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롤오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롤오버는 이제 내 개인의 IRA 쪽으로 하시게 되겠죠. IRA는 갖고 계신가요? IRA는 와이프 이름으로만 있어요. 그러시군요. 일단 401k 쪽으로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IRA를 왜 안 하셨어요? 저는 뭐 회사를 계속 다녔으니까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회사를 현재 하시는 그 자영업을 통해서도 IRA를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고려를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보료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매칭이 되는 거는 지금 잉여 자금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을 시키려면 회사를 통한 IRA에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 IRA는 49세까지는 1년에 7,000불 넣을 수 있게 어떤 이제 리밋을 줬어요, 나라에서. 그만큼 부부가 하면은 14,000불이겠죠. 그러면 내가 1년에 버는 급여 버는 돈에서 14,000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텍스만 매기는 거니까 텍스 공제 혜택이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심플 IRA, 셉 IRA라는 그런 그 다른 종류의 IRA를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디덕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좀 많은 거죠. 일반적인 401k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3%, 4% 매칭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본 건 6% 매칭을 이렇게 가장 많이 받고 6%의 매칭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일 10만 불 정도가 여러분의 급여라고 하면 1년에 연에 6,000불을 내가 6,000불을 401k 집어넣었을 때 한 달에 500불 꼴이죠. 그럴 때 회사가 6,000불까지 매칭해 준다는 거예요. 6,000불까지라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4,000불을 401k에 넣는다 그러면 4,000불까지 매칭하는 거죠. up to 6,000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주는 매칭까지는 반드시 적어도 거기까지는 401k에 넣으시는 게 그건 이제 사실 이제 공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치면 사실 좀 손해가 많이 있으시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이제 매년 계속 되실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그 저축 플랜에 있어도 나라가 주는 어떤 그러한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항상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다른 추가되는 플랜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준 혜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세금 공제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걸 qualified account라고 해요. 뭐를 qualify 해줬냐? 세금 공제하는 거를 qualify 해줬다. 그래서 qualified account를 말을 하는데 두 번째 혜택은 그런 계좌에 넣는 돈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률을 매년 세금을 안 매긴다. 그걸 세금 defer 아니면 세금 이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세금을 내냐? 세금을 영원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세금 공제하면 그래? 나 세금 안 내. 영원히 안 내는 건 아니고 미국은 철저합니다. 나중에 내세요. 언제 돈을 뺄 때. 내는데 그 룰이 있어갖고 59.5세 또 전에 빼면 페널티까지 내셔야 돼요. 10% 텍스 페널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텍스 프리. 한국같이 무조건 어떤 돈을 내가 버는 돈 텍스 프리가 전체가 아니고요. 맨 처음에 내가 돈을 돈을 적립할 때에는 텍스를 낸 돈으로 돈을 적립해요. 나중에 돈이 커졌을 때 이제 마지막 은퇴하시고 20년 후에 돈이 아주 많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캐피탈 게인이 많아졌을 거죠.
몇십만 원을 될 수 있겠죠. 들어간 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양도소득세라고도 하잖아요.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혜택이라서 그 세 가지를 다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도 텍스 안 내, 중간에도 텍스 안 내, 타자도 텍스 안 내. 그런 거는 없고요. 없고 자 1, 2번을 택하던가 2, 3번을 택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만 택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몰랐던 것들을 또 많이 알게 됐고요. 네. 네,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자영업을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이제 경제적으로 패턴, 그러니까 투자 패턴이라던가 세이빙하는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신 거죠. 근데 회사를 다닐 때는 말씀해주신 대로 401k 매칭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하면서 또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 그걸 또 신경을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또 그것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시죠.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좀 더 머릿속에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팅을 하시고 나면 또 하시는 일에 조금 더 몰입도 잘 되시고 왜냐면 이쪽이 잘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승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시고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또 분을 모시고 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한번 나가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